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불도저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위주로 합니다. 운전기능사 필기입니다. 3일 완성 강의가 목표이며 2026년 제1강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트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출문제 위주 강의입니다. 우리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죠. 그래서 이미 나올 문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돌려가면서 내는 겁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강의한다. 기출문제 설명에서 해가면서 그 주변 정리를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회차가 앞서는 경우, 즉 1회차, 그러니까 1강, 2강, 3강 이렇게 맨 앞서는 경우가 주로 뭐냐면은 출제 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출제 빈도는 낮지만 득점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출제 빈도에 따라서 1강, 2강, 3강 쪽으로 나갑니다. 총 8시간을 투입한다고 보고 3 내지 4일이면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성 목표가 3일에서 4일 완성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해설 부분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불도저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 즉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방향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조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방향 전환, 좌우 하면 그건 뭐 말 안 해도 조향이죠. 조향 클러치 레버입니다. 조향, 뭐 핸들, 어떤 방향, 좌회전, 우회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향 클러치 레버인데 조향하고자 하는 쪽에 클러치 레버를 당기면은 클러치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 죄송하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무한궤도식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차바퀴처럼 됐잖아요. 양쪽이 있죠, 양쪽이. 이쪽 클러치를 끊고 이쪽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정지되고 여기는 도니까 이런 방향으로 돌겠죠. 여기 이 부분은 정지되고 이 부분은 움직이면은 이렇게 된다. 선회가요. 반대로 가려면 여기를 클러치를 끊고 즉 정지시키고 이쪽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조향하고자 하는 쪽에 클러치 레버를 당기면 클러치가 분리되어 동력이 차단돼요. 그래서 스프로켓으로 가는 여기서 요 톱니바퀴 같은 게 돌려주잖아요. 여기 스프로켓인데 이 스프로켓으로 가는 동력이 차단돼 가지고 이쪽이 멈추고 이쪽은 돌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차단된 쪽으로 조향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조향 클러치 레버다. 문제 2번입니다. 도저히 작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로 작업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블레이드는 도저히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 맞습니다. 토잉 윈치는 트랙터 앞쪽에 부착된다. 틀렸습니다. 뒤쪽에 있죠. 드로우바는 견인용 장비를 끌기 위한 고리이다.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도저가 부품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쭉 살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걸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블레이드는 상, 하, 좌, 우. 여기가 우가 되나요? 좌우. 그래서 상하 좌우가 다 돼요. 이 블레이드가. 다음 요 뒤에 트윈 윈치라는 게 요 뒤편에 있어요. 트윈 윈치가. 이 윈치입니다. 견인용 윈치예요. 또 드로우바라고 해서 여기다가 밧줄 감아가지고 앞으로 끄는 거. 이것도 요 뒤에 있어요. 견인 장치가 뒤에 있다. 그래서 블레이드는 요 토삽 부분인데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인다. 블레이드는 도저히 전면에 설치되어 있다. 전면이죠. 트윈 윈치는 앞쪽에 부착된다. 틀렸죠.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라고요. 윈치니까 윈치가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견인작용은 다 뒤쪽에 붙어 있어요. 드로우바는 요거예요. 드로우바가 여기다 이 체인 걸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것도 견인장치죠.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도저히 작업장치에서 쭉 보시면 이제 보이죠. 트임 윈치는 트랙터의 앞쪽에 있다, 아니 뒤쪽에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기관에서 출력 저하의 원인이 아닌 것은 분사 시기가 늦다, 출력 저하죠. 배기계통이 막혔다, 흡기계통이 막혔다, 압력계 작동 이상, 압력계만 고장난 거지 기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러한 것은 다 기관의 출력 저하의 원인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관에서 출력 저하의 원인이 아닌 것은 압력계 작동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저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토 작업, 밀고 가서 이쪽에 있는 흙을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송토죠. 흙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송토 작업 맞죠? 매립 작업 메꾸는 거예요. 불도저로 메꾸죠. 인양 작업, 요건 기중기 가는 거죠. 저 속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 이런 게 인양 작업이란 말이죠. 요거는 도저의 작업은 아니에요. 절토 작업 깎는 거, 이것도 도저의 작업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양 작업은 기중기의 기능이다.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색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영업용 또는 뭐라 그러죠? 영업용을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빌려주는 거, 렌트. 이런 게 영업용이에요. 주황색 판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주황색 판에 검은색 문자. 그러면 자가용이나 관용은요. 흰색 판에 검은색 문자예요. 수입용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수입용이라는 건. 그래서 관용하고 자가용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대여 사업용, 요게 영업용이라고요. 렌트 이런 거 영업용. 이거는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다음 중 불도저의 규격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불도저는 뭘로 하죠? 중량 T, 톤이죠. (7번입니다) 잡목이나 작은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정답은 그렇죠. 레이크 도저입니다. 요건 그림을 보면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레이크라는 게 뭐냐면 갈퀴라는 말이에요. 갈퀴. 요 갈퀴처럼 생긴 거. 이것으로 잔가지, 나뭇가지 이런 것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이 레이크 도저고, 요게 레이크 도저예요. 리퍼 도저는 요거 뭐예요?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돌 깨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리퍼가 있어갖고. 그래서 단단한 집안 안방 굴착하는 거. 요 뒤쪽에 여기 리퍼가 붙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불도저 밀고 다니는 거, 흙을 밀고 정지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슬롯 도저. 요거는 요런 요 배수로 파거나 이렇게 흙을 많이 밀기 위한 작업 형태. 요게 슬롯 도저예요. 그래서 레이크 도저는 갈퀴 모양의 장치로 잡목이나 나뭇가지, 작은 나무 뿌리 등을 긁어 모아 제거하는데 적합하다. 생김새 이미지로 그려 두시고요. 자, 그래서 잡목이나 작은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비는 뭐다? 레이크, 갈퀴 도저입니다. 불도저의 배도판 상승이 늦는 원인이 아닌 거. 요렇게 해서 이제 유압이 이거를 이제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밀어주는데 요거 상승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유압이 압력이 낮은 경우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니까 이 상승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걸 배도판이라고 그러죠. 배도판. 그래서 릴리프 밸브의 조종이 불량하다. 즉 예를 들면 100바로 맞춰놨는데 이게 다 새버려가지고 50바밖에 안 나온다. 릴리프 밸브에서. 그러면은 제대로 올리지 못하죠. 유압이 약하니까. 맞고요. 유압 작동 실내 내부 누출이 있다. 압력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늦어지겠죠. 펌프가 불량하다. 아예 유압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해요. 유압 펌프가. 그러면 제대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작동 유압이 너무 높다. 너무 높으면 푹푹 차고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상승이 늦은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토판이 여기서 유압이 밀어주는데 이 압력이 부족하면 이걸 제대로 못 밀게 늦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배토판을 올 때 실린더가 힘을 받아서 위로 상승하는데 늦는 원인은 그러면 압력이 부족한 거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유압이 너무 높으면 제대로 받으니까 요건 아닐 거고요. 압력이 낮은 거, 릴리프 밸브가 불량해가지고 많이 새버렸어요. 유압 작동 실린더에서 이 링이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여기서 일이 새버린다고. 그러니까 압력을 제대로 못 받죠. 이걸 내부 누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펌프가 불량하면 아예 이쪽으로 뿜어주질 잘 못하니까 압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멈춰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도저의 배도판 상승이 늦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런 건 늦는 원인이고 요거는 제대로 올라가죠. 유압이 높으면. 9번입니다. 교류발전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교류발전기입니다. 속도의 변화에 따른 적용 범위가 넓고 소형 경량이다. 맞죠? 저속 시에도 충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정류자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정류자를 사용하는 건 뭐죠? 직류발전기가 정류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류발전기는 다이오드를 사용합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류 특성이 좋다.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역류를 방지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기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류발전기는 정류자가 쓰이고 교류발전기는 다이오드가 쓰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교류발전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정류자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다이오드를 사용한다. 정류자는 어디서 사용하냐? 직류발전기에서 사용한다. 10번입니다. 불도저의 트랙에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거듭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잖아요. 무한궤도가. 여기다가 동력을 뭐가 전달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래대로라면은 대부분의 여기는 이제 스프로킷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스프로킷이 요 체인을 감고서 돌잖아요. 근데 여기 스프로킷이 안 나오고 스프로킷 쪽에다가 전달하는 뭔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스티어링 클러치예요. 그래서 이쪽 바퀴에서 전달할 수도 있고 이쪽 바퀴도 전달할 수 있고 두 바퀴 다 전달할 수 있고, 두 바퀴 다 전달하면 이렇게 직진하고, 이쪽은 전달하고 이쪽은 전달하지 않으면 이렇게 틀고, 반대로 하면 이렇게 틀고, 이렇게 해서 이 스프로킷 쪽에다가 동력을 전달해주는 얘가 뭐냐 하면 스티어링 클러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뭐죠? 요게 바로 트랙이에요. 트랙. 체인 또는 트랙. 요걸 무한궤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게 뭐죠? 요거 이렇게 동그란 거. 요게 아이들러예요. 이게 방향이나 또는 이 장력 조정하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뭐죠? 톱니바퀴 생긴 요거 물고서 돌리는 거예요. 요게 바로 스프로킷이에요. 스프로킷. 요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이 스프로킷에다가 동력을 한쪽 바퀴 주고 한쪽 바퀴 끊고, 요게 뭐냐면 바로 스티어링 클러치예요. 좌측에다 주기도 하고 우측에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동력을 끊었다 줬다 하면서 둘 다 주면 앞으로 전진, 한쪽만 주면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정지하시고 한번 쭉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클러치를 좀 더 확대해서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이건데, 중요한 것은 스티어링 클러치가 뭐다? 요 스프로켓에다가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고 끊기도 하는 것, 좌측, 우측, 이렇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도저의 트랙에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보지만 상부, 하부 아이들러를 다시 볼게요.
요 위쪽에 달린 거 있죠? 이렇게 달린 거. 요게 상브롤러예요. 예, 체인 요 무한궤도를 받쳐주는 거. 그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요렇게 된 거 있어요. 여기 하브롤러예요. 여기 하중을 담당한 거예요. 이게 도너가 그 위에 도는 애, 밑에 도는 애. 상브롤러, 하브롤러.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이들러. 요 뒤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프로킷. 예? 그다음에 이거를 뭐 배토판이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고 스프로킷에다가 동력을 끊었다 줬다는 걸 뭐라고 그런다? 스티어링 크러치라고 한다. 그래서 불도저의 트랙에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스티어링 크러치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까? 30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 정기검사일이다. 그러면 뒤로 30일, 앞으로 30일. 그래서 요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6월 2일부터인가요? 해가지고 7월 30일까지인가요? 네. 앞으로 30일, 뒤로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 12번입니다. 기어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형이며 구조가 간단하다. 플런저 펌프의 흡입력이 나쁘다. 흡입력은 좋아요. 출력이 별로 안 좋죠. 플런저 펌프에 비해서 효율이 낮습니다. 맞습니다. 초고압에는 사용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출력이 낮아서. 근데 흡입력은 좋아요. 먹기는 많이 먹는데 별로 출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런저 펌프에 비해 흡입력이 나쁘다 그러면 틀려요. 흡입력은 좋아요. 근데 플런저 펌프에 비해서 효율이 낮아요. 출력이 낮아요. 기어 펌프는 흡입 성능은 우수합니다. 소형이고 구조도 간단하고 근데 흠이라면 힘이 약하다. 13번입니다. 연소실 내에 고압의 연료를 분사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정답은 그렇죠. 분사 노즐이죠. 고압으로 안개처럼 뿜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착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뿜어주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분사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 노즐은 분사 펌프에서 공급한 고압의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소실에 분사하는 거. 그래서 착화를 쉽게 하는 겁니다. 블레이드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 배수로 구축 및 제방 경사 작업의 효과는 이렇게 기울이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틸트. 이거 기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토판,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배토판이고요. 요거를 좌측도 터졌고 우측도 터졌고 좌측으로 기울이면 이쪽으로 흙을 풀 수 있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쪽으로 흙을 풀 수 있고 요렇게 된 거 이게 뭐냐? 이게 틸트 도저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틸트 도저.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여기 흙 담은 것을 이쪽으로 푸기도 하고 이쪽으로 푸기도 하고 이게 틸트 도저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죠. 레이크 도저.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갈키로 모으듯이. 그 다음에 요 리퍼. 돌 깨고 이런 거. 요 뒤에 돌 깨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앵글 도저. 앵글 도저. 요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배토판을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서 배수로 구축이라든가 제방 경사 작업에 효과적인 도저는 틸트 도저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변속기 상부 축으로부터 동력을 받은 피니언이 무엇을 구동하면 이 동력을 이렇게 오는 동력을 직각으로 오는 동력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베벨 기어예요. 그리고 요게 피니언이고 요게 90도 각도로 바꿔버려요. 여기서 돌면 얘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갖고 바퀴로 구동시켜 버린다고 그냥. 이걸 환향 클러치라고도 하고요. 감속과 회전력을 증대시켜준다. 왜? 얘는 이빨수가 적고 얘는 크니까 감속이 되면서 힘이 좋아지죠. 이렇게 하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 요 위에 있는 얘는 피니언이고 여기서 돌아가는 얘를 베벨 기어라고 한다. 그림으로 봅니다.
자동차도 뭐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피니언이 여기서 이렇게 돌면 직각으로 베벨기어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얘가 돌면서 이렇게 회전시키니까 뭐 바퀴라든가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피니언이 이렇게 생겼고 여 베벨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물리면은 얘가 이렇게 돌면 얘는 직각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각으로 오는 회전을 수평으로 90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환향 클러치 이렇게 하는 요 밑에 있는 요 얘를 뭐다? 베벨 기어. 요 위에 있는 얘를 피니언 기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정답은 베벨 기어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무한궤도식 주행장치에서 스프로킷 이상의 마모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으면 무한궤도 이렇게 돌아가면 앞에 아이들러가 있고 뒤에 이렇게 막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좀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얘가 요거 하나하나에 얘를 물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동력 전달을 해요. 이 스프로킷이. 이것이 이상 마모대, 마모. 다른다고. 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가. 트랙의 이완이에요. 얘가 축 늘어지면 여기서 감아서 돌릴 때 엄청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스프로킷이 상한단 말이에요. 트랙의 이완입니다. 그래서 트랙의 이완이고 댐퍼 스프링은 또 뭐냐?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비틀림 방지 이런 거예요. 댐퍼 스프링이. 다음 17번입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고 원활하게 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조향 핸들, 즉 핸들이 쉽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예요? 파워. 동력 조향을 사용하면 돼요. 바퀴의 정렬을 정확히 하면 더 쉽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압으로 하는 것도 조향을 쉽게 하는 거예요. 종감속 장치, 이건 이쪽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림으로 봅니다. 동력정, 파워 스트링을 사용하면 여기서 핸들을 돌리면 뭐예요? 여기서 동력 장치가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돌아가는 핸들이, 이게 파워 핸들이죠. 이게 뭐냐면 동력 조향을 사용한다고. 바퀴를 정렬을 이렇게 잘 해주면 조향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압으로 하면 너무 낮아도 잘 안 돌아가죠. 뻑뻑하고. 그래서 적정압을 하면 핸들 돌리기가 더 쉽다. 종감속 장치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거는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양쪽 바퀴를 돌릴 때 종감속 장치를 통과해서 가죠. 그래서 이거는 조향 핸들의 조작과는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종감속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향 핸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8번입니다. 디젤 기관의 과급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과급기는 뭡니까? 다 작업을 마치고 나온 배기가스를 돌려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 힘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압축산소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과급기를 설치하죠? 출력의 힘을 증대하기 위해서. 엔진의 무게는 좀 더 나가요, 설치하니까. 근데 출력이 워낙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터보 차저, 과급기라고 하죠. 흡입 공기에 압력을 가해서 기관에 공기를 공급하는 거 맞습니다. 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쿨러를 사용합니다. 공기를 식혀서 가게. 배기 터빈과 급기는 주로 원심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 중량과 출력이 감소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엔진 중량은 증가하죠. 과급기 자체가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출력이 감소된다가 아니라 출력은 증대되는 거예요. 이게 5에서 10% 정도가 증가한다면, 즉 엔진 중량이, 출력은 30-40% 정도가 증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30-40% 너무 많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저는 안 써봤으니까요. 이 부분도
각 지문에 대한 것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 출력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원심식을 쓰고 인터쿨러는 공기를 식혀서 밀도를 높이고 최저 효율을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과급기는 흡입 공기 압력을 가해서 기관에 공기를 많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더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서 이제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배기로 나가요, 일부는. 그리고 상당의 그 배기가스를 이쪽으로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힘이 나오면서 뭐래요? 요 압축기를 돌려줘요. 압축기 터빈을. 예. 돌려주면 여기서 흡입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식혀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더 많은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를 태우면서 엔진 출력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향상을 위해서 과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면 알 거고,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 중량과 출력이 감소한다가 아니죠. 엔진 중량은 증가하겠지만 여기다 과급기 설치하니까 대신 출력이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과급기, 즉 터보 차지라는 거죠. 과급기를 단다. 그래서 정답은 과급기를 설치하면 엔진 중량과 출력이 감소한다.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건설기계를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건설기계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닌 거 딱 보면 눈에 보이죠. 예. 장기간 세워놨다고 그래서 등록 말소되는 건 아니죠. 예. 일감이 없어가지고 뭐 한두 달 세워놨다, 그냥 세워놨다고 등록 말소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폐기한 경우 등록 말소입니다. 수출하는 경우도 등록 말소예요.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쓴다, 이 경우도 등록 말소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 6조 1항에 폐기한 경우, 수출하는 경우, 교육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소유자 신청 또는 시도지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20번입니다. 수공구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힘에 맞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였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죠. 수공구의 성능을 알고 선택하였다. 이건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 안 나겠죠. 이건 틀렸고,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물었으니까요. 사용 방법이 미숙하였다.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죠. 사용 공구의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 될 수 있죠.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수공구의 성능을 알고 선택하면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게 되거나 안 나겠죠. 그래서 수공구의 성능을 알고 선택하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